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차는 제네시스 GV80 쿠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죠. 2020년 GV80이 처음 출시가 된 이후로 제네시스에서 GV80이 차지하는 볼륨이 정말 크죠. 그리고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는데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한 그런 모델이 또 GV80입니다. 그래서 그 GV80의 페리를 최근에 진행을 하면서 그 변형 모델로 GV80 쿠페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디자인을 보면 이제 물이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아우디가 자동차 업계의 디자인을 석권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BMW나 벤츠, 또 한때는 캐딜락 디자인이 유행했던 적도 있고요. 디자인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이 현대차도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자동차 디자인의 한 축으로 좀 인정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와, 디자인이 정말 좋아졌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멋진 디자인입니다. 네, 전면을 한번 보시면 기존 모델 대비 크게 뭐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조금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좀 키포인트로 몇 가지 변화를 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엠블럼 속에 이렇게 패턴을 뒀습니다. 이 기요세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패턴을 둬서 좀 단조로움을 좀 이렇게 해소하는,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그릴이 이 속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레이어드 패턴이라고 하죠. 이것을 망처럼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에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한편으로 좀 기하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 기존 대비 전고가 한 5mm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면에서 보면 확실히 뭐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이게 또 측면에서 보면 그 느낌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뒤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고, 이게 큰 차는 스포티하게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중후하게 디자인을 하고 또 자칫 좀 비대해 보이고 둔해 보이는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GV80 쿠페의 디자인을 보고 뭐 잘 만들었다. 두 줄 헤드램프를 잇는 또 두 줄 램프가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은 이 루프 라인입니다. 이 루프 라인이 굉장히 날렵하고 후면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지는, 그래서 머리서 쿠페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게 이렇게 만들었죠. 저는 과연 이 GV80의 디자인이 멋진데 과연 한국인이 GV80 쿠페도 과연 좋아할까, 뭐 이런 조금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차가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통할까 하는 궁금증이 있고요. 이 지붕의 라인이 굉장히 날렵하고 예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 휠 베이스 길이는 똑같은데 전장이 한 20mm 길어졌습니다. 앞뒤로 한 1cm씩 더 빠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타이어가 미쉐린 265-40R22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휠의 디자인이 약간 변형돼서 조금 더 세련되고 좀 더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하단에 이렇게 크롬바가 널찍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뭔가 좀 안정적인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 하단바 위로, 크롬바 위로 이렇게 조금 파서 조금 입체성을 두고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문 쪽에는 캐릭터 라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둥글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런 디자인이 자칫 얘가 좀 둔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과감하게 이 앞문에 특별한 캐릭터 라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이렇게 쭉 나가고요. 이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날렵하고 좀 예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뭉툭한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너무 커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그렇습니다. 유리창에 이렇게 크롬으로 싹 감쌌죠. 이렇게 감싸고 여기에 쪽창을 조그맣게 둬서 실내에서 좀 답답하지 않게 쪽창을 이렇게 뒀습니다. 한편으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후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리어 스포일러가 예리하고 이렇게 쌍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양이
좀 어디서 본 듯한 모양이기도 하면서 뭐 그런 대로 그냥 어울리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더 개성 있게 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쿠페 모델 밖에 쑥 넣어가지고 깊게 팠습니다. 여기도 이제 스포일러 역할을 하겠죠, 이것도. 또 쿠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테일 램프, 두 줄 램프가 위쪽이 더 길게 이만큼 뽑았고요, 하단은 이만큼 뽑았습니다. 그래서 위쪽이 이렇게 길게 뽑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 있고, 3.5 가솔린 터보 모델이 있고, 그리고 3.5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타는 차는 3.5 터보 모델입니다. 이 배기 팁을 보시면 듀얼 싱글 배기 팁입니다. 배기 팁이 이렇게 안에 하나가 있고요,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듀얼 싱글 팁인데, 요즘의 차들이 밑으로 감추죠. 그냥 배기가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차는 그냥 양쪽으로 딱 자랑스럽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배기 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좀 특징이 있고요. 네, 트렁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644리터고요. 트렁크 용량은 뭐 굉장히 큽니다. 이 충분히 이 세로로는 골프백이 안 들어가도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뭐 2개 이상, 3개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보스턴백은 뭐 위에 사이사이 끼워 놓으면 아마 4개까지도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이렇게 트렁크를 닫으면 아마 4개를 넣으면 좀 닫히는 게 쉽지 않겠죠. 여기는 맥심 3개 정도 넣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좀 이렇게 히든으로 공간이 좀 숨어 있고요. 저 속 안에도 좀 화물 공간이 좀 있죠, 저기. 그래서 뭐 개인 용품 같은 건 저 안에 넣어도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뒷좌석을 이렇게 접을 수 있게, 이렇게 전동식으로 누르면 이렇게 접히죠. 180도 완전히 평평하게 플랫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살짝 올라옵니다. 만약에 이 차를 타고 차박을 한다면 수평화 작업을 한 후에 차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 폭이 넓어서 뭐 2명은 충분히 누워서 뭐 아주 편안하게 잘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공간은 됩니다. 반대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양쪽 다요.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뭐 워낙 큰 차죠. 2.2톤 정도 공차 중량이, 그 정도는 큰 차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율이 연비죠. 연비가 뭐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시면 복합 연비가 7.8, CO2 배출량이 220. 220이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도심 연비가 6.8. 고속도로 9.3. 한 이 정도면은 예전에 그 국산의 3.5 차들이나 일본 3.5 가솔린 차들 이렇게 보면 타보면 6.5에서 6.8 정도 나오거든요, 도심에서. 최근에는 연비들이 이제 박하게 이렇게 공인을 받고 있죠. 그래서 7.8이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7.5에서 8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내 한번 타볼까요? 네, 실내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 문이 조금 덜 닫혔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엄 차니까 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닫아주는 그런 기능도 또 있습니다. 실내를 봤는데요. 실내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 소리 뭐 그렇게 요란하지 않고요. 가솔린 차니까요, 조용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키입니다. 검은 키와 하얀 키를 이렇게 2개를 이렇게 주고요. 딱 탔는데 느낌이 몸을 좀 잘 감싸고 시트가 좀 크다, 소파의 느낌이다, 좀 편안하고 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유럽보다는 미국으로 수출이 되겠죠. 나중에 쿠페도 수출이 될 텐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또 겨냥하고 워낙 뭐 대형 SUV니까 큰 차니까 실내도 굉장히 넓고 큰 것 같습니다. 시트 크기도 큰데 가운데에 또 이 센터가 뭐 엄청나게 넓습니다. 한 뼘 이상, 한 30cm 이상 될 거거든요. 이렇게 넓고, 하여튼
폭이 굉장히 넓다, 첫 느낌이. 그리고 이 시트를 보면 이렇게 고유의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패턴인데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건 이제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스티치를 회색 실로 스티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도 회색으로 이렇게 줬고요. 이게 만약에 그 위에 빨간색 스티치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벨트 색상도 이 색도 회색으로 처리를 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시트는 굉장히 편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또 이 첫눈에 이렇게 좀 확 달라진 거는 이 핸들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D컷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제네시스랑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특히 D컷으로 이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 휠의 사이즈가 약간 일반 휠보다는 조금 작고, 그리고 좀 두툼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시승을 좀 해보니까 이 차의 그 스티어링의 그런 무게감이 굉장히 묵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차가 크고 또 이 타이어가 22인치고 편평비도 넓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묵직할 수도 있겠는데, 또 이 차의 그런 특성이 아닐까, 주행의 특성. 또 이런 큰 차들이 핸들이 너무 가벼우면 촐랑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핸들이 좀 묵직하다. 또 큰 특징은 뒤에 보이시는 파노라마, 어마어마하게 큰 초대형 디스플레이 창입니다. 이 창이 전체 27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려서 이쪽으로는 주행에 관한 계기판의 역할을 하고요. 이쪽으로는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정보를 주고요. 한번 보시면 지도, 이렇게 지도를 또 보여주고요. 목적지 검색, 이거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쓸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이 안에 있고요. 설정, 음성 메모, 엔터테인먼트 하면 이걸 눌러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티빙까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의 그런 선명도, 밝기가 일반 스마트폰 수준 이상이다, 그 정도 수준은 된다, 최소한. 뭐 이렇게 현대차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질려나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화질이 정말 좋은데요. Penny Fluffit reporting live from the scene of the worst. 네, 화질도 정말 좋고요. 이 저작권 때문에 화질도 정말 좋고, 이 소리가 또 좀 좋네요. 소리가 멋있네요. 넷플릭스에서 나가기. 이렇게 해서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또 라디오도 여러 가지 지니뮤직 멜론도 있고요. 참.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차에서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네시스가 이번에 잘한 게, 이 안에서 아까 보시면 공조가 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어떻게 조절하는 이런 공조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으면 주행할 때 이걸 조절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나 아니면 그 이외에 이렇게 태블릿 PC처럼 하나 딱 놓고 거기서 다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운전할 때는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주요 기능들을 뺐습니다. 지도, 내비, 라디오, 미디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자주 쓰는 이런 기능들을 빼고요. 그 아래에 또 공조 기능들을 이렇게 둬서 저는 이걸 잘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지금 터치 방식이어서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이 아래 이렇게 보시면 휴대폰 충전하는 패드가 있고요. 그 위로 스마트 기기랑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포트들이 두 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휴대폰을 네, 뒤에 보이시죠? 네, 충전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저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가잭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이얼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위에 거는 이 인포테인먼트 이 창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걸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 안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기어 노브죠. 기어를 여기서 다이얼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이 또 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조그만한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인디비주얼이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아래에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한번 여기 열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센터 콘솔에 굉장히 얕죠. 이렇게 얕은 이렇게 작은 물건 정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또 마찬가지로 왼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는 또 오른쪽에 오디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뒤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카본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느낌도 현대적이고 좀 세련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하만 카돈 오디오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는 기본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GV80 쿠페 2열인데요. 사실은 이 쿠페를 사는 사람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2열이죠. 2열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천장이 완전히 닿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한 3cm에서 5cm 이 정도 지금 공간이 있는데요.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2열이 좀 쿠페는 항상 좁은 느낌이죠. 근데 이 GV80 쿠페의 2열은 조금 그래도 걱정이 덜한 거는 이 허리 지지대가 뒤로 눕는다는 겁니다. 이 허리가 이렇게 뒤로 누워서 좀 장거리 갈 때 아니면 잠잘 때 이렇게 뒤로 좀 누워서 잘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서 2열이 그렇게 좀 불편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키가 한 181에서 2 정도 되는데 2열의 공간이 약간 남습니다. 지금 보시면 2열을 여기서 살짝 좀 탔습니다. 여기보다 2열이 여기가 조금 더 깊죠. 그래서 머리 공간이 이렇게 한 3에서 5c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생각보다 편한데요. 이 GV80이 처음 쿠페로 나온다고 했을 때 2열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잘못하면 2열이 좀 문제겠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2열은 제가 보니까 좁지 않다. 2열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것도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컵홀더 2개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핵가족 시대고 또 더군다나 5명이 타고 이런 차를 이동하진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중간 자리를 오래 타고 이동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4인 정도는 충분히 좀 편한데요. 이 양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나올 수 있게 따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온열 시트가 이렇게 조수석 따로, 운전석 따로, 이렇게 통풍 시트도 따로.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나올지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바람도 세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여기에 220V 소켓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콘센트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연결할 수 있는 포트 단자가 2개가 있고요. 또 보시면 이렇게 커튼이, 저는 정말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수동 커튼이 좋습니다. 이게 자동 커튼 하면 또 여기서 이렇게 잘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모터가 들어가야 되고 얘가 옆에 테두리가 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를 항상 희생하는데 얘는 고장날 염려가 없죠. 일단 수동이니까. 그러면서 넓은 면적을 제대로 이렇게 가려주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은 수동이 좋다. 썬루프가
완전히 뭐 파노라마로 이 머리 꼭대기까지 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 오니까 2열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오거든요. 그러면 크게 좀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열에 타도. 그리고 1열 시트를 눕힐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열을 하고 실내 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지금부터 한번 이 차를 타고 주행 성능은 어떤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지금 제네시스 GV80 쿠페를 타고 좀 산길을 좀 달리고 있는데요. 이 쿠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터보, 3.5 터보, 3.5 터보,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고요. 오늘 타는 모델은 3.5 터보입니다. 이 차를 딱 탔을 때 첫 느낌은 제네시스가 이 차를 좀 많이 팔 생각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숙성,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부드러움, 이런 게 딱 그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일단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외부에 들어오는 소음을 굉장히 잘 차단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현대차가 이 차를 홍보할 때 흡차음제를 굉장히 많이 썼고, 심지어 타이어도 흡차음 타이어를 썼다라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외부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굉장히 조용하다. 또 더군다나 큰 차인데, 큰 차가 스포츠 주행보다는 조금 더 무난하고 부드러운 이런 주행을 좀 택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제네시스가 이 차를 좀 많이 팔 생각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게 나쁜 말로 하면 좀 평범하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2.2톤에 달하는 이런 큰 차가, 더군다나 휠베이스도 길고 이런 차가 어마어마하게 날렵한 스포츠 주행은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죠. 더군다나 SUV인데 차체가 높은, 그러면서도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핸들링도 좋고, 지면에 이런 진동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운전에 좀 방해되는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렇게 큰 차가 초기 가속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가 최고 출력이 380이고요. 토크가 54입니다. 380마력이면 일단 뭐 400마력에 가깝다는 거는, 더군다나 이런 큰 차가 무겁고 엔진의 힘이 좋은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오르막에서 좀 밟아봤는데 뭐 나가는 게 정말로 뭐 쭉쭉쭉쭉 나갑니다. 물론 이 차가 이제 최고 고속 영역에서의 그런 반응이 조금 느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뭐 저는 그냥 평범하다, 그 정도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차가 이렇게 핸들링이나 잔진동을 또 많이 상쇄시키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큰 역할을 한 게 이전 모델에 비해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죠. 이 차에 들어있는 카메라가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지형을 이렇게 읽습니다. 지형을 읽어가지고 서스펜션이나 댐핑 값을 다 조절을 하죠. 지형에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조절을 해서 이 지형에 잘 차가 적합한 대응을 해가면서 달릴 수 있게, 이런 기능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 AI에서 인공지능으로 심었다고 하는데요.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4가지가 있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인디비주얼,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는데, 이런 컴포트 모드가 좀 답답하다, 좀 더 빨리 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스포츠로 바꿉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이렇게 엔진 음이 약간 커졌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엔진음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차량 설정에 들어가면 이 엔진음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통으로 했는데요. 이것을 강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조금 더 커진 느낌이죠. 아까 보통보다. 네, 이렇게 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좀 즐기고 싶다 한다면 이 엔진 사운드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스포츠 모드를 딱 놓으니까 가속 페달에 대한 그런 반응 속도, 이런 게 확실히 빨라진 느낌입니다. 조금만 발라도 웅 하면서 이렇게 차가 훅 이렇게 나가는,
이 뭐 마치 좀 약간 스포츠카를 타는 그런 엔진음 소리가 굉장히 좋죠. 한번 다시 좀 들려보면. 네. 즐겨라 이거죠. 이 차를 타고 드라이빙을 즐겨라. 이런 기능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 큰 SUV라 시야가 좁지 않고 넓습니다. 아주 확 튀었고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 넓으니까 위에서 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운전을 하는 뭐 이런 느낌이고요. 사실 이 쿠페의 또 큰 걱정 중에 하나가 후방 시야입니다. 전방이야 SUV들이랑 좀 비슷한 디자인이니까 좀 전방 시야는 잘 나오죠. 그래도 비교적. 근데 사실은 후방 시야가 루프가 낮고 트렁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야가 굉장히 좁죠. 그래서 쿠페 디자인들이 항상 이 후방 시야에 대한 그런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GV80 쿠페는 생각보다 후방 시야가 괜찮습니다. 후방이 잘 보이고요. 저 정도면. 그래서 운전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또 여러 가지 안전 사양들이 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에어백이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무릎 에어백에 사이드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고, 또 이 안전에 대해서는 뭐 해외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보험협회죠. 거기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이죠. 그래서 충돌 안전 시험에서 가장 최고 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전 기술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GV80 쿠페를 시간이 사실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지금 시승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 좀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은데 해가 벌써 지고 있습니다. GV80 쿠페 가격을 말씀드리면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 8,200만원, 그리고 3.5 터보 가솔린 모델이 8,600만원, 3.5 터보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9,100만원입니다. 한 6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 정도 나는데 여기에서 또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션이 들어가서 3.5 터보 같은 모델은 풀옵션을 하면 1억 한 500? 이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GV80 쿠페에 저는 제네시스의 기대감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의 경쟁 모델들이 BMW로 얘기하면 X6고요. 벤츠로 얘기하면 GLE 쿠페입니다. 포르쉐로 많이 넘어간다면 카이엔 쿠페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쿠페 모델들이 좀 안 팔렸습니다. 기본 모델보다 아주 많은 수치로 덜 팔렸죠. 그런데 올해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카이엔 쿠페가 카이엔 일반 모델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쿠페가 역전시킨 거죠. 벤츠 GLE 같은 경우도 쿠페가 일반 모델의 한 절반 수준까지 이 판매량을 끌어올렸습니다. BMW도 X6가 점점 다가가고 있죠. 지금 한 절반보다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올해 10월까지. 그래서 제네시스가 GV80 쿠페에도 그런 시장의 변화를 보고 좀 기대를 걸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도 과거의 그런 쿠페를 바라보는 거와 지금의 쿠페를 바라보는 건 약간 다르지 않을까, 그런 살짝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 차에 좀 오늘 총평을 좀 드리면, 일단 실내가 굉장히 화려하고 잘 빠졌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런 27인치 이런 디스플레이 창이라든지 이런 공조,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럭셔리 카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실내가 마음에 든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운전이 부드럽다입니다. 부드럽고 정숙하고 묵직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쿠페의 그런 날렵함 아니면 그 민첩한 핸들링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좀 더 정숙하고 좀 더 안정적인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세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총평의 세 번째는 이 차가 좀 무난하다, 상대적으로. 두 번째 좀 연장선상이지만 마니아들만 찾는 이런 차가 아니라 누구나 좀 즐길 수 있는 GV80 쿠페 그런 차가 아닐까, 뭐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좀 판매량이 일반 모델과 비교해서 굉장히 이 차도 높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상으로 GV80 쿠페 시승을 좀 짧게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유익하고 즐거운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